자, 문법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2번 먼저 볼게요. 자, 보기 갑니다. 본용어는, 자, 본용어 동그라미. 자, 본용어. 자, 본용어의 개념을 얘기를 할 건데요. 갑니다.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용언. 자, 주어, 주되게 서술, 밑줄. 그럼 이 주되게 서술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어휘죠. 핵심 의미가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보조용어는 보조용어 세모. 자, 이 보조용어는요, 본용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어이다. 의미 보충에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핵심 의미라기보다는 보조용어를, 본용어의 내용을 좀 도와주는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좀 더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둘 다 용언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로 따지자면 그럼 이거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고 분석이 될 수 있어. 자, 그 다음 볼게요. 보조용어는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며. 왜? 보조니까 홀로 쓰일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특징이 홀로는 안 돼. 홀로 쓰인다는 건 단독으로 서술어로는 쓰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본용어 뒤에 위치하여 본용어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덧붙인다. 그래서 의미를 좀 추가하는 부분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예문 봐.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싶다. 그럼 보고 싶다라는 예문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품사나 단어의 품사 이런 걸 판정을 할 때는 한 단어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얘는 보다죠. 그러니까 보다 싶다야. 쉽게 말하면. 근데 보다는 단독으로 쓸 수 있지. 근데 쉽다. 이것만 단독으로 써? 나는 쉽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얘는 혼자선 쓰지 못한다고. 다만 보다 뒤에 붙어서 보고 싶은 것에 대한 희망이라는 추가적인 의미를 덧붙이는 말 그대로 혼자서 못 쓰니까 보조죠. 장치로 보조용언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일상생활 속에 서술어 쓸 때는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이런 형태로 대부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그녀가 사과를 한번 먹어보다. 자, 먹어보다. 자, 그럼 이때는 얘는 먹다 보다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장에서는 사과를 먹는 거기 때문에 먹다가 메인 본용어이라 보시면 돼요. 이때 보다는 위에 이 1번 예문에서 지금 이 기억 예문, 니은 예문인데 기억 예문에서 이 보다랑 니은 예문의 보다는 다르다는 거야. 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 할 때 이때 이제 이 보다의 의미, 기억의 의미고 그 다음 밑에 먹어보다 할 때는 이 보다는 시도. 한번 그렇게 해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지. 그래서 시도의 의미 같은 경우는 메인 의미가 아니라 약간 서브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형태는 같지만 문장 안에서 핵심 의미를 갖는 본용어. 자, 얘는 어떤 보조적인 장치로서 추가적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동일하게 생긴 이런 단어가 본용어로 쓰일 수도 있고 보조용어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보기 예문을 가지고서 사실은 보다 말고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예문으로 연결돼서 내신 같은 데서는 응용 문제로 출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 니은 분석한 내용 한번 볼게요. 위에서 기억의 보다와 니은의 먹다는 자, 그럼 기억의 보다와 니은의 먹다. 이 부분이죠. 이 앞부분. 본용어 부분입니다. 자, 주어의 특정한 행위를 주되게 서술하는 본용어이고 자, 기억에 쉽다는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는 자, 기억에 쉽다. 얘가 이제 희망의 의미예요. 자, 이 쉽다. 자, 희망의 의미.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용어이다. 자, 니은의 보다는 시도의 의미. 그래서 각각 희망과 시도 라는 말로 연결돼서 또 출제가 가능하지. 이걸 물어볼 수 있어. 뭘 의미하는 말이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보다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용언이고요. 자, 모두에다가 밑줄. 자, 문장에서 그 쓰임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의미 기준 밑줄.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는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의미다. 자, 의미 기준으로 이게 좀 더 핵심적인 의미인지, 그러니까 주어를 서술해주는 핵심 의미인지, 아니면은 그 핵심적인 본용어를 서술해주는, 그러니까 조금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용어인지 그 의미의 어떤 그 중요도, 이게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메인이긴 한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구분 기준을 붙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본용어, 보조용어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을 넣거나 행위나 작용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인 아서, 어서, 고서를 붙이면 문장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자, 여기요. 다른 문장 성분 넣거나 에다 밑줄. 다른 문장 성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해서 자, 첫 번째가 다른 문장 성분을 개입시키면 안 되고 자, 이 사이요. 본용어, 보조용어 사이에 예를 들어서 보고 서 싶다. 이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아서, 어서, 고서 붙이면 에다 밑줄 아서, 어서, 고서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 넣으면 이상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도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니은에 먹어보다에 먹어 아주 보다와 같이 부사를 넣거나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먹어서 보다, 먹고서 보다와 같이 연결 어미를 붙이면 그래서 지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연결어미 붙이면 보조용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위에 있는 의미, 그다음 플러스 알파의 이 두 가지 분류 기준은 본용어, 보조용어를 좀 구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지금 보면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독해 문제. 독해 문제에 가까운 그런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되게 시험 문제가 친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사실은 모의고사 그 문법 파트가 오답률이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기로 해설해주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냥 대뜸 예문을 막 줘요. 예문 주고서 분석해봐. 틀린 거 골라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그냥 다 그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마다 띡띡띡 다 이 해설이 막 붙어있고 이런 보기가 많이 붙어있는 이런 건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이라는 걸 감안해서 지금 너네가 문법적 지식이 별로 없다라는 전제 하에 친절하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똑같은 3월, 고1 3월이라도 이번 시험이 특히 보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오답률이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봐. 자, 11번에 1번 봐. 보조용어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 보조용어만으로 서술어 구성 안 되지. 그럼 단독으로 서술어 못 쓰는 게 이 보조용어 특징인데 안 되는 거고. 2번. 보조용어의 바로 앞에 부사 올 수 있다. 없다고. 보조용어 바로 앞에는 다른 문장 성분 들어올 수 없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조용어는 본용어 의미를 대체할 수 있다. 대체는 안 돼. 도와주는 거지. 사이드. 도와주는 거야. 안 돼. 4번. 보조용어는 본용어 앞에 위치? 이건 뭡니까? 우리가 눈이 없습니까? 좀 무시한 선지죠. 본용어 뒤에 오지. 여기 뒤에 있잖아. 다.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안 돼. 5번. 본용어, 보조용어로 모두 쓰이는 용어이 존재한다. 그게 뭔데? 보다. 본용어 쓰이는 경우, 보조용어 쓰이는 경우. 그래서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변별을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야. 만약에 본인이 11번을 틀렸어.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내가 시험 시간에 정말 집중을 못했구나. 너무 대충 문제를 풀었구나. 태도를 반성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약간 독해력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캐치를 잘 못하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는 결국 다 지문이거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느 영역이든. 모든 영역이 다.
난리가 났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빠르게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비문학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왜냐하면 가장 압축적으로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그 지문이 비문학이다 보니까 독서 파트다 보니까 비문학 지문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다른 파트 독해력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번 틀린 친구들은 그렇고요. 아마 대부분은 대충 읽고 그래서 이제 틀렸을 확률이 높아. 자, 그 답은 11번의 답은 5번이고요. 12번 갑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예문을 주고 이거 본용어니니 보조용어니니를 대놓고 물어보는 자 그런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다만 보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기대해서 판정하기 좀 쉬웠을 거고요. 만약에 보기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본용어는 보조용어니 뭔지 제대로 몰라. 문제 못 풀죠. 본용어는 보조용어니 뭔지 알긴 알아. 하지만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기억이 안 나. 그래도 문제 제대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기에 나올 법한 내용들을 다 배경 지시로 가지고 있어야 선지 판정이 당연히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고 당장 학년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3월, 6월, 9월 모의고사 계속 볼 거잖아. 모의고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너네가 이제 내신 대비를 계속 하잖아요. 학교에서. 지식이 쌓인다는 전제 하에 출제를 해요. 애들이 문법을 이 정도쯤이면 하겠지? 이 정도면은 좀 잘하겠지? 하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당장 이 한 두세 달 뒤에 모의고사 또 보고 하면서 난이도가 훅훅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신 하실 때 내신에 문법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시고 방학 때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 나머지 영역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태도가 필요해요. 자, 12번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자, 먼저 기억 예문은요. 1번부터 봐. 기억의 가다는 본용어의 진행의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용어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 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오고 가다. 근데 이게 의미가 1차적이었잖아. 분류 기준 첫 번째가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앞의 의미와 뒤의 의미가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서브가 아니라 대등하다면 그러면 이건 둘 다 본용어 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다, 많은 사람들이 가다. 그래서 이거는 가다가 오다를 뭐 도와주는 서브 역할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거야. 대등한 겁니다. 오는 것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본용어는 본용어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보조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고. 자, 2번 봐. 니은의 쉽다는 본용언의 희망의 의미를 덧붙임으로 보조용언이다. 자, 선물을 받고 싶다. 근데 이 쉽다 같은 경우는 위에 보기에 보고 싶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적용이 금방 가능하지. 희망의 의미 괜찮습니다. 자, 3번. 디귿의 보다는 본용언의 시도의 의미를 덧붙임으로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군. 노래를 들어보다. 한번 그렇게 들어보는 거야. 시도의 의미 맞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도의 의미 괜찮고. 그리고 이 보다, 시도의 보다 같은 경우는 위에 또 보기에 있잖아. 보기에 한번 먹어보다 할 때 이 보다랑 연결되기 때문에 예문이 또 많이 달라진 건 아니라서 판정하기 더 수월했을 거예요. 4번 가요. 12번에 4번. 리을에서 남아를 남아서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자, 보니까 친구가 아프니까 곁에 남아주다. 남아서 주다. 이건 안 되잖아. 이때 주다가 보조용언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주다는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군. 괜찮아요? 자, 5번. 미음에서 열어와 놓다 사이에 아주를 넣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확인해 볼게요.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어놓다. 열어, 아주, 놓다. 말 안 되잖아. 말 안 되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이때 놓다는 보조용언으로 볼 수 있군. 그래서 자, 지금 보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제 추가 예문으로 적용을 한 그런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내신형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 보기 준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문을 다 바꿔. 싹 다 바꾼 다음에 판정해봐. 야, 이거 본용어니야 보조용어니야. 싹 다 판정해봐. 이렇게도 출제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보기 자체를 암기형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 지금 이 분류 기준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써봐. 보기를 안 주고 써봐. 이렇게도 출제 가능한 거지. 아니면은 내신 시험범위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예문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2번의 답은 1번이에요.